강남에서 그런가?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날 밤에 소주 한 2병 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였어요, 사실. 전 다시 한다면 신축 아파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실 거예요? 그 노른자 자리, 그 아까운 자리에 그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서 장사가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잖아요. 잘 된 거죠. 저는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을 하고 비수기였었습니다. 2018년에는 집값이 너무 심지어? 갑자기 빡 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잡힌다는 천만 원 거죠. 이상 남았는데 잡힌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4개월 만에 관뒀어요? 4개월 만에 가는 거는 이제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제 사연들이기는 한데 돌아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었었잖아요. 육아휴직을 하고 오픈을 했었어요. 공인중개사는 겸업이 됩니다. 겸업이 돼서 직장에 내가 적을 두면서 했던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갈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헝그리 마인드가 생각보다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직장보다 어쨌든 수익이 훨씬 많았죠. 직장이 훨씬 많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천 이상이면은. 그렇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두고 다시 직장. 아니 이건 매출로만이니까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사실 직장인 받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월급은 근데 생각보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다 느꼈었을 이유고 이제 폐업을 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첫 번째 모두가 느꼈었을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하시는 이제 막말로 복덕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하 발언 아니고 택시기사님들한테도 그렇듯이 하대하고 일단 그 불쾌함과 무시를 깔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건이 예를 있었어요? 들면은 뭐 제가 키가 지금 앉아 있지만 좀 170, 10cm 차이 나요. 175거든요. 네. 이제 웬만하면은 지금 너무 큰 키로 이제 저를 하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큰 키와 풍기는 포스와 일단은 이제 무시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막대하고 시작하고 예의 나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나 기본적인 매너 같은 거는 아예 생각이 없어. 상대방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을 보여주는데 제가 있었던 뒤에 단지가 좀 허름한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집이 1층에다가 너무 허름한 거예요. 처음에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진짜 이거 누가 이 집을 전세를 들어오지? 라는 생각인데 매물을 내놨으니까 어머나 진짜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집이 굳이 장점을 찾아. 어머 빚이 좀 그래도 1층인데 잘 드네요. 막 이러면서 하고 했는데 그 집을 정말 한 20번 보여줬어요. 20팀에게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번도 이 집을 볼 때 아시겠지만 집주인도 시간을 맞춰야 돼. 그리고 여기도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사정하고 저기에 사정하고 하는데 너무 20번 보러 가니까 나도 이제 미안하니까 내가 한번 빵을 사간 적이 있는데 그 빵 밖에 그냥 내놓으셨어요. 이런 적도 있었어. 자기 집 전세 내주는 거고 자기 집이 후졌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지금?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집을 이렇게 자기는 자기 집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집이니까. 근데 집이 너무 후졌었어. 이제는 40년 된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거 팔았어요? 아니, 그 전세 결국은 줬어요? 했지. 결국은 했지. 진짜 그날 밤에 소주 한 2병 간 것 같아요. 결국은 했는데 이제 내가 빵도 사가고 막 뭐도 했는데 안 받고 전화하면 무시하시고 막 밤 11시에 전화하고 아침 7시 아침 막 7시 일요일이야 심지어 그냥 전화해. 나의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일의 안중에 1도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례한. 근데 대부분 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랬다고? 많이 그래요. 거의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남이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있어요. 멘탈이 탑재가 되는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딜 가서 무시당 항상 가족 입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하대와 이런 거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한 시작하자마자 한 2달 만에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7월 한 중순부터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왔었어요. 이건 아마 오랜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쵸. 오랜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라는 건 약간의 울타리가 있고 막 1층에 인포 아저씨도 계시고 나를 지켜주는 여러 울타리들이 함께 있는데 이거는 나 혼자 그냥 정글에 그냥 던져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길바닥 인생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땅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딱 4개월 동안. 땅을? 왜냐면 상가가 1층이니까 바닥을 정말 자세하게 보게 된 적이, 왜냐면 땅바닥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확인해야 되니까 뭐 하자고수 있나 이런 거? 아니 그냥 내가 1층에 있으니까. 이거는 겪어봐야지 알 것 같아. 내 삶의 터전이 1층이니까 회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뭐 삑 찍고 들어오고 사무실이라는 따로 이렇게 위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 열면 길바닥이고 문 열면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차다니고 아무나 막 들어오고 이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또 들 수 있구나. 있어. 이거는 진짜 꼭 부동산이 사람은. 아니어도 창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1층 상가 하시는 분들 처음에 다 느껴보셨을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 플러스 하대를 당하는 게 제일 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개인적인 건데, 이제 그 당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가장 케어를 많이 해야 될 나이잖아요. 가장 케어를 많이 해야 될 나이고, 제 창업했던 목적 중에 거의 1번이었어요. 아들을 케어하고 옆에 끼고서는 내가 있겠다는 생각에 돈도 벌면서 애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이 부동산이었었는데, 완전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케어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겠죠? 케어만 하고 돈은 못 벌고. 그치. 거의 공부방 되고. 공부방 되고. 근데 이제 그걸 꿈꿨잖아요. 그걸 꿈꿨는데. 공부방 되면서 나는 일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손님이 오시면 일단 내가 손님한테 올인을 하니까 애가 밖으로 나가지. 어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셨죠? 현장 루포, 거리에 사는 아이들 뭐 이런 것처럼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아들이 상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상가 3층, 2층, 1층. 뭐 다니면서. 그래서 밤 되면은 꼬치꼬치 해갖고 떼꾸다물이 막 줄줄줄 흘러갖고 손 새카매갖고, 나 진짜 거리에 사는 아이들처럼 상가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떼꾸다물이 줄줄줄 나오고 그래서 막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오픈을 했는데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월세도 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보면은 약간 이것도 성격인 게 보면은 그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원래 직업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뭘 하나 하면. 그쵸. 근데 제가 그 부동산을 4개월이지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옆에 계신 다른 분들도 정말 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신다는. 그 열심히의 느낌이 제가 그냥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였어요, 사실.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 진짜 너무 쉽게. 다들 날로 먹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멘탈, 아이 케어가 불가능했고, 그리고 그래서 애가 만약에 더 큰다, 더 크고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가능하고 올인할 수 있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오픈을 해봤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만약에 주어진다면 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도대체 누가 나한테 천만원을 줘? 그러니까 주어진다는 게 아이 케어가 충분히 이제 다른 식으로 대학을 되고, 붙고. 멘탈 어떻게 할까요? 멘탈 바사사. 그거는 내가 육아휴직을 간두면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헝그리 마인드가 없었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멘탈 이걸로. 부서지든 말든, 우리가 회사에 처음에 취직을 해도 멘탈 나가요.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생각보다 저는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걸. 세상은 쉽지 않고 아니야, 근데 할만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벌어요. 벌고, 이것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 생각보다 되게 부자예요. 특히 강남에서 하시는 분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그래요? 같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제가 봤던 분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두세 채 아파트씩 다 가지고 계셨고, 그분들은 뭐 한 1, 20년 부동산 하신 거예요? 그쵸.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만드셨고, 이런 분들도 봤어요. 통장에 5억, 10억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손님이 예를 들면은 뭐 입주를 잔금을 치러 들어오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그럼 잔금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기간만큼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잔금의 부족분을 사장님이 빌려줘. 어차피 집이 내 담보가 뭐 필요 없어. 이미 나한테 지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빌려줘. 3억 빌려줘. 그러면 그분이 3억 갖고 잔금 대충 남은 거 치르고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진짜 입주할 때 3억 갚은 이런 사장님도 많고,
강남에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렇고 저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많아 얘기하지 못할 것들이 좋은 집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팔려. 그러면 사장님이 자기가 계약금 걸어. 자기 돈으로. 그게 돼요? 원래 자기 계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네, 어떻게 일단 자기가 방법으로? 먼저 이게 취득을 한 다음에 부인 명의 뭐 이렇게 하겠죠? 취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금방 손님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인계. 일단 가져와야 되니까. 그치, 매물을 잡는 거지.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 30억짜리 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 10%, 뭐 3억 정도? 3억이지, 3억. 그러니까 보통 현금을 한 5억, 많으신 분들은 10억을 통장에 넣고, 진짜예요. 강남에서 그런가?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잘 팔릴 거는 잡아놓는. 무조건 이거 팔린다. 그러니까는, 하는 것들도 있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자기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네. 전자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잔금 거. 먼저 치를 수 있게 해주고, 인테리어하고 들어오시라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진짜 강남에 차릴 거면 한 5억 정도는 아니, 없어도 돼. 없어서 개뿔도 없었어. 없어도 월천씩 개뿔도 따박따박. 없어. 그런 계약을 안 하면 되지. 그냥 다 주고 들어오는 계약하면 되지. 근데 이게 사람들 생각에 이제 강남에 굳이 이제 부동산을 차리려고 하는 이유가 왜요? 강남에는 일단 기본적인 단가가 높으니까 뭐 강남 요즘에 한남동 뜨고 그치, 뭐 그치, 동부이촌도 그치. 용산 이런 데가 대부분 어. 아파트 이런 게 막 2, 30억씩 하니까 맞아요. 그런 데다가 많이 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만 하셔서 네. 다른 쪽 얘기는 모르시죠? 근데 강남에 만약에 또 차린다면 어떻게 굳이 하지? 강남에다 차리실 거예요? 아니요, 꼭 강남은 아니고 만약에 다시 차린다면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아차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저는 40년 정도 된 아파트 상가에다가 차렸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집이 안 나가. 집이 약간 너무 허름하니까 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재건축 이런 게 있어도 안 나가요? 알고는 재건축도 있지만 이 재건축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전세가 너무 어려워. 집이 너무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노후돼 매매보다는 있다 전세가 보니까 훨씬 많으니까. 많지.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전 다시 한다면 신축 아파트 라인에 가서 할 거예요. 전세가 자주 나오는 걸로?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요즘에 전세값도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만 매매 한 달에 한 건 할 거 전세 3건 하기도 나아. 더 신경 들 쓰이고. 그게 약간 뭐 기획부동산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축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생길 때 보면은 부동산들 쫙 생기잖아요. 맞아요. 거기. 떴다방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소위 저희 말로 입주장이라고 합니다. 입주장? 입주장만 하려고 생겼다가 빠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엄청 법니다. 자꾸 많이 번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방송 같지만 사실 얘기해 주는 거잖아 지금. 아니 사실 이미 다들 장롱 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 저는 사실 중개사무소를 차리려고 딴 거는 아니었지만 자꾸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내가 말하는 신축이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뭐 올해 9월에 입주해서 10월에 입주해서 들어오는 그 입주장 말고 1, 2년, 3, 4년 된 이런 신축 아파트야라는 거예요. 새 거? 새 아파트. 최소한 한 5년 정도 안짝에 들어온 아파트에서 하면 집 안 보고도 그냥 계약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다 알잖아. 그쵸. 안에 내막을 이 사람이 뭐 1, 2년 아무리 험하게 써봤자 뭐 얼마나 썼겠습니까? 뭐 에어컨 있다, 뭐 있다, 뭐 도배돼 있다, 뭐 확장돼 있다. 이것만 듣고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팁이네요. 매매가 사실 더 어렵기 때문에 매매 어려워. 전세가 빨리빨리 되는 신축 아파트 근처에 가는 게 좋다. 훨씬 더 그게 쉬울 수도 있어요. 매매는 자기 재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재산이잖아요.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신중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신중할 수가 돈이 없어. 걸려 있으니까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치. 그리고 나도 민감해지고. 근데 전세는 생각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세가 낮고 전세가 2년 들어가셨다가 생각보다 옮기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2년 뒤에 그 사람 집은 내 매물이야. 쉽게 말하면. 내 집은 아니지만. 또 같이 잘 해줬으면은 또 들어갈 계속. 수 있는, 그쵸. 약간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입주장은 초짜가긴 어렵고, 입주장은 초짜가기 어렵고, 한 2년, 3년 뭐 이렇게 되는 신축 아파트 부근에 가서 하시면 좋겠다. 입주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딱 그냥 분양할 때 들어가는 건 어렵다. 분양이라기보다 분양 다 된 아파트 다 짓고 이제 입주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왜 어려워요? 그거는? 전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입주장은 보통 이 부동산들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잠시 출장 개념으로 갔다 오시고 막 파파박 돌리고 막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입주장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이제 갖고 있는 아파트 말고 요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가 살짝 있는 곳에 이제 새 아파트가 단지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부를 어렵게 DB를 어렵게 구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한 건도 못했어요. 한 건도 못해 구했는데도 한 건도 못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쪽으로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건도 못했었어요. 전화도 진짜 많이 돌렸었고 막 그 땡 이버 거기다가도 엄청 막 광고도 하고 막 했었는데 이렇게 조인이 되려다가 안 되고 해서 한이네요. 입주장을 한번 못하고 놓네요.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강남 공인중개사 개설의 장점 단점 썼잖아. 뭐 있어요? 굳이? 강남에 굳이? 강남에 굳이? 요즘에는 집값도 워낙에 많이 올라서 다들 다른 데도 많이 오르고 했고 꼭 굳이 강남에? 그리고 뭐 초보시면은 오히려 굳이 강남에? 강남에 할 필요는 없다. 강남에 할 필요 없다라는 게 뭐 경쟁이 많아서예요? 아니면은 뭐 왜 유지비가 굳이 거기다가? 월세도 비싸고. 비싸.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노후된 상가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가 그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더 비싸죠? 다른 데는 더 분명히 비쌀 거예요. 비쌀 거예요. 뭐 꼭 강남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잘 아는 동네에서 그쵸, 하는 게 낫죠. 제일 편할 수도. 아는 동네였기 때문에 사실 강남으로 한 걸 수도 있고. 강남 그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동산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이게 더 다녀보면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도 막 임대 막 붙어 있잖아요. 상가들 빠져나가갖고. 근데 부동산 자리에 임대라고 뜨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던 것 같아 진짜. 부동산 자리는 임대라고 망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넘기고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넘기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망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부동산도 내가 그때 얻으려고 했었을 때 권리금 받고 파시겠다는 분들이 간둔 이유는 자기 몸이 안 좋아서 거의 다 이런 이유였었지 장사가 안 돼서 나가시는 분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근데 거. 거기다 대놓고 여기 장사가 안 돼서 넘겨요 이런 얘기 못 하니까. 그런가? 누가 장사 보통 자리 이렇게 넘기는데. 계약서 장부 다 넘기기 때문에 보면 다 알지. 까야 돼. 뭐 미처럼 바보도 아니고 내가 장사 잘 됩니다. 그럼 거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보면은 사이즈 나오잖아요. 여기 몇 건 계약이 됐는지. 그치.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이걸로 인해서 권리금을 같이 책정을 하는 거지. 계약이 얼마나 잘 되는 자리, 어떤 자리. 그리고 부동산은 사장이 바뀌어도 간판 안 바꿔요. 똑같이 그냥 그 유지해요? 사람인 척. 그 사람인 척. 계속 거래를 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뜨내기 아닌 척.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차린다라고 하면 추천하시겠어요? 친구가, 지인이 가까운 지인이 부동산을 하겠다. 공인중개사를 하겠다. 뭐 현재 상황이 여유롭고 조건이 된다면 우리 여도 잘할 것 같은데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라고 한다?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멘탈 바사삭 해도 아니 그거 아까 말했잖아. 그거는 회사를 들어가도 바사삭이라니까. 어디 가도 바사삭이니까. 그치. 회사를 지금 18년 다니면서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멘탈 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20대 친구들이 공인중개사 굉장히 많이 취득하고 법인 공인중개사 들어갔다가 거죠? 개인으로 나와서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어쨌든 회사 들어가도 바사삭이니까 여기 들어가도 돈 바사삭. 많이 벌면서 바사삭이 차라리 낫다. 낙엽 이렇게 바사삭처럼 아주 쿠쿠닥스 뽀개주듯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적극 추천하지는 않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생각보다 할만하다. 하지만 이제 네가 자리를 잡는 데까지 그만한 노력은 반드시 들어간다. 노력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보통의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둘 다 이제 보면서 주변에 지인들도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공부 어느 정도 하면 되냐. 네네네. 근데 저는 직접 제가 느낀 게 이 정도 공부하는 노력으로 수능을 봤다면 이거는 스카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 갔어. 근데 너무 다들 만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창업
창업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많은 피난 노력, 검은 피난 옷 뒤집어 노력? 쓰고 새벽 3시에 가가지고 그거 찍고 있고 막 하대 당하고 막 이런 그쵸. 거는 빵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던지진 않았잖아요. 문 앞에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보는 앞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던진 건 차라리 던져라 이씨 막 이게 날 수도 있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내놨어요? 차라리 던져라 그냥. 던지는 게 내가 울고 그냥 털고 말지. 아니 어떻게 그걸 보는 주워오는 앞에서? 게 더 슬퍼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있어요. 하세요 그랬는데 이러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쵸. 안 팔아요 이것처럼 안 사요 이것처럼. 생각보다 여성이셨어요? 되게 남성이셨어요? 어머니셨어요. 어머님 생각보다 예민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내 집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약간 했었나?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막 짜증이 막 이제 극으로 올라오셨겠지. 20팀이나 자기네 집 보러 내가 못한 건가? 내 잘못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못 이제 구슬려서 젠장 어머니 잘 살고 계시죠? 그분은 어쨌든 전세 주고 밖에 다른 나가셨으니까 데로 이사를 가셨었어요. 이제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뭐 어쨌든 공인중개사 활동을 4개월이지만 정말 진하게 겪은 분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어요.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뭐 관련해서 창업이나 뭐 질문하세요, 강남 부동산,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귀찮게 해서 찾아와서 네.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